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엽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상금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또 여러 가지 혜택과 보상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은 어떤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증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본인 몸에 있는 질병이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질병이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마다 본인 몸에 있는 질병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질병이 그러면 과연 고엽제냐 고엽제가 아니냐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7년째 계속 유튜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6.25 참전을 하셨던 분들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질병만 등록이 되지만,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상이 쳐도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지만 고엽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병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 여러 가지 질병과 등록 기준 현황판,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몇 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었고 등급 기준 미달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테니, 만약에 월남 참전을 하셨거나 휴전선 부근에서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은 이번 이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1급부터 7급까지 급수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는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유증에 대한 질병과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급자로 등록되었고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드릴 테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영상은 꼭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각종 암들과 관련된 내용을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관련된 이 자료 출처,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고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자료 출처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게 그냥 카더라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 출처를 제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6년 6월 말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매월 나오는 자료인데 6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이제 여기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로 등급을 받고 계신 등급자입니다. 그리고 39,38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지만, 또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하여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 등급에 맞는 보상금과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지만 만약에 등급을 못 받고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급 기준 미달 받은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무료로 진료를 가능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들 만들 때마다 본인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우선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돼서 만약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다 하고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여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그때 다시 또 국가보험부에 재심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확인 신체 검사죠. 내 몸 상태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해달라 하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자, 이렇듯 39,386명은 지금 당장은 등급을 못 받고 계시지만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더 악화되게 되면 꼭 재확인 신체 검사를 받아서 등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45,996명 고엽제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판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도장애로는 28,260명이 경도장애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등도장애로는 8,498명이 판정을 받았고 고도장애로는 9,238명이 고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하여 45,996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체적인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는 어떤 질병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각 등급자로 등록되었고 등급 기준 미달자 되었는지 이 내용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본인 몸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자, 먼저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별로 해서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제가 등급자를 설명해 드리면 그 아래에 있는 숫자는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 등급자는 45,996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39,386명입니다. 먼저 일광 과민성 피부염 15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더라도 요 아래에 있는 51은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상성 건선 51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루성 피부염은 1394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2222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기준표를 제가 상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등급자에 포함되신 분들과 등급 기준 미달자 내 피부에 몇 퍼센트의 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등급자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가 많은 분들은 이제 물론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등급 기준 미달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신체 부위별 상위 기준표를 보게 되면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 내 몸 전체 표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확인이 되면 경도장애를 받는데 그 퍼센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기준 미달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피부염과 관련해서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은 부위에서 가렵고 어떤 날은 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가려움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체 검사 받을 때 이게 참 이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는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제 댓글로도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 때는 많은 부위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신체 검사할 때는 또 그 부위가 너무 적어서 등급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또 요령을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 준비를 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급자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들이 많다 하는 경우는 물론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신 분들도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만성 단마진이나 건성 습진, 이 지금 5가지 피부와 관련된 내용들, 본인 몸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피부가 있고 습진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그냥 간단하게 습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병원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건성 습진인지 만성 단마진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심상성 건선인지 일광 과민성 피부염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 본인들 스스로 그냥 습진이다 생각하고 약 사서 바르지 마시고 전문적인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성 단마진 75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성 습진은 78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피부병과 관련해서 5가지가 지금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장애로는 192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뇌경색증 411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자와 비슷한 2977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신경마비 72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 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질환은 3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악성 종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일반적인 암입니다. 암과 관련해서 15,56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명은 기준 미달이고, 간질환, B형, C형, 간염 제외하신 분들이 1,150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혈압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고혈압 갖고 계시죠. 그런데 고혈압으로 경도장애나 중등도, 고도 받으시는 분들은 11,755명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238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은 이미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역학조사를 하여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고 지금 발표를 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이 됩니다. 언제 다시 고엽제 역학조사를 하여 고혈압이 고엽제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선진국에서는 고엽제와 연관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뇌출혈은 80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맥경화증 10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혈성 괴사증 614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고지혈증 정말 많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한 분이 보통 몇 개씩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 이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지혈증을 가지고 국가보험부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이렇게 363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5,888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러니 국가보험부에서 원하는 고지혈증 그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기준표는 어떤 것인지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고지혈증과 관련한 그런 정보나 전략들을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고지혈증 나오면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판정으로 3,515명이 있고 기타로 709명, 기타로 해서 또 등급 기준 미달 5,686명.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질병 외에 추가로 다른 질병들이나 아니면 종합판정으로 인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지만 여기 이 내용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11,228명. 이거는 무슨 숫자인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병도 가지고 있고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또 고지혈증이나 또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질병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11,22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험부 그 병급 규제로 인해서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가장 높은 급수 하나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참고 삼아 11,228명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또 국가보험부에 등록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는 어떤 질병들이 있고 각각 질병별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을 또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다른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